내가 앞으로 배우는 영문법의 핵심 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가급적이면 이 작업을 꼭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문법의 보약 같은 개념이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스카이 진학을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중등까지 연결되는 입시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등 영문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초등 저학년 때는, 초등 고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고등 스타일의 입시 영어는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초3부터 어떤 교재로 영문법을 익히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시중 교재로 알려드릴 거고요. 중등과정 영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문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한자식 용어가 들어간 문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중등과정부터 시작되는 입시 영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초등과정에서는 교과과정상에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문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만일 문장의 구조상에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패턴들을 학습하는 것을 문법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등 시기에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무방해요. 예를 들면 I am, you are, she is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를 문법적 용어는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형태를 써가면서 학습하는 것도 초등 영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는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전부터 얘기를 하자면 영어 흘려듣기도 할 것이고 파닉스 같은 것에 집중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노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영어라는 과목이 초3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단어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보고 듣고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교과 과정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들의 패턴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패턴 드릴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문장을 써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학습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한자어로 되어 있는 영문법은 아이들의 이해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적용하시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다만 아이가 영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씩 문법 용어들과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쉽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영문법 용어들을 알려주는 정도가 좋겠어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는 유치원부터 초1, 2까지 해놓은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가벼운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게 될 시중 교재인 미국 영어 교과서 같은 걸 읽혀도 좋고요. 영어 동화도 좋고요.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영상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최대한 영어를 읽고 즐기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저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는 보통 ELT라고 하죠. 영어로 패턴 학습을 시키는 영문법을 보시는 건 괜찮아요. 이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엄마표로 하신다면 초등 고학년 영어와 영문법을 익히게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두 개의 출판사를 좀 아시면 편해요. 이 두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들이 라인업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무척 편리합니다. 그리고 각각 교재를 설명해주는 강의 영상들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지 않고 강의를 듣게끔 할 수 있죠. 문법을 혼자서 공부하게 하면 아이가 힘들어요. 강의를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eFuture에서 나오는 My First Grammar 이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3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키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법이 쓰기다 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도 적정한 수준에서 배우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가 있는데 영어 읽기랑 문법을 연계시키실 분들은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일 아이가 영유를 나왔거나 영어를 좀 잘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예 외국에서 나오는 서적인 Basic Grammar in Use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만일 어머님께서 직접 시키셔야 할 경우에 어떤 것을 학습시켜야 될지 모르실 경우에는 마더텅에서 나오는 초등 영문법 777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게끔
아주 많은 그림과 이해력을 올릴 수 있는 사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진행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짜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6학년 말부터 중학교 1학년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중학영문법 3800의 스타트라는 교재가 있어요. 말이 중학이지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익히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까지 오면서 아이의 학습 태도나 이해력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영어 단어를 무리하게 외우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 치는 것까지 반복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너무 미리 보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무리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입시 영어와 영문법에 대해서 노출을 하셔도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요. 늦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이 평균적으로 맞겠다고 보여요. 물론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거나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도 선행 단어를 암기하고 학습하고 시험 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다면 사실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영문법을 초등학교 전까지 미리 마스터하는 아이들도 사실상 학군지나 사립초에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의 학습 정서 환경에서 가능한 경우에만 시도하셔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평균적인 아이들의 진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랑 다르다고 했을 때 맞게끔 적용하시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학년이 되었을 때 바로 시작해도 되고요. 6학년 중반이나 늦어도 끝날 때쯤까지는 반드시 한자어로 된 영어 문법 용어들을 보기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영어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영문법 용어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충격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초6에는 반드시 한자어로 된 입시 영문법 용어들을 익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정사고, 무엇이 동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무엇이고, 명사, 관사 이런 것들은 뭐고, 진행형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학습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가 되면 이제 중1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단어, 그리고 영문법, 영어 구문 독해, 그리고 리스닝까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영작문을 또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중3 고등 영문법 그리고 고등 내신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서술형 주관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라이팅 능력을 길러놓는다면 무리 없이 내신 성적도 받을 수 있고 수능 영어까지 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1등급을 받아서 스카이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일 중등에서 고등까지 이어지는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를 드릴게요. 중등 과정에서 영문법을 배울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가급적 학교 교과서 진도 순서대로 영문법을 익히는 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매 단원마다 listen and speak 있고요. 본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rammar 파트가 뒤에 있는데 여기에 2가지 정도씩 grammar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랜덤하고요. 연계성이 없고요. 순서대로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문법을 익히게 되면 모든 영문법 사항들이 머릿속에서 파편화돼서 이해도 안 가고 영문법이 머리에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가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으로 중등 영문법 과정이 인덱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줄기를 잡고 가지를 쳐나가는 과정으로 영문법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문법 책을 펼쳐놓고 어머님께서 아이가 그 목차들을 보게 하고 목차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목차를 외운다는 것이 내가 앞으로 배우는 영문법의 핵심 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가급적이면 이 작업을 꼭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귀찮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문법의 보약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